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의원의 말씀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바깥 등록금 안 해도 괜찮았다. 그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바깥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그랬죠. 참여정부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지금 참여정부 이제 때까지 발언 등록금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설계 수명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면은요, 그 확실하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확실하게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확고하게 할 거예요. 이미 발생했던데요?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들을 다숨에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됐다는 말. 2년이 지나고 그의 측근 이재호가 말하는 대통령의 자질. 현 정권이 옛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 그 중에서도 유신 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정권이 요즘 하는 거 보면 권력의 독점을 넘어서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속어로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지, 공식적으로 그 용어가 더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용어는 아니죠. 지라시가 됩니다. 어느 부음이 자체가 실제로 그냥 우리가 지라시로 진돗개라고 그러고 지라시로 또 어제 그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하는 정윤회 씨 들어가면서 무슨 불장난 국민들 앞에 저 문제로 제가 참 부득이해서 저 문제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끄럽게 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장난에 가든지 문장난에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근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의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네, 사람이라면 이런 측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터졌을 때 사람이라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재호 의원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재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재호가 또 다른 입으로는 이명박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명박 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글쎄, 이명박이야말로 사실은 박정희 흉내낸 권력 아닙니까? 왜 박정희 흉내낸 그 독재 권력 박근혜만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명박 때는 안 그랬어요? 비판 세력 압살하고 자기들 이익 편취하고 그러면서 또 부정선거까지 획책하고요. 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블루이라는 식이야. 네. 이재호가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명박에 관한 이야기 빼놓고는 맞는 말이에요. 야당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면 말이죠. 기득권을 잃으면
비주류가 되면은 항상 바른 소리 합니다. 근데 나는 이재호의 발언을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에 대한 발언도. 발언도. 이게 그런 만약에 이제 진정한 오해라면은 예. 박근혜의 주장도 일리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복잡한 건데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를 이제 반추해 보면요. 네. 측근들 또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후보 시절에 네. 막판에 뭐 측근 운운을 해가지고 뭐 이해찬이를 잘라야 된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식의 주장들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잘라야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예. 오히려 예. 잘라낸 게 잘못이었죠. 예. 그래서 박근혜가 하는 항변도 저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힘의 문제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최동욱을 쳐냄으로써 예.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당 모두에게 공포감을 준 사람입니다. 네. 그게 자기 말로 무슨 규제의 암덩어리를 단두대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예. 실제로 하는 행동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두대를 보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예. 아니 왜 박근혜에서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이제 시킨 말 제대로 안 들으면은 또 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쉽게 조사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면 뭐 바람도 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탈탈탈 털어가지고 개망신 줘가지고 완전히 사회에 매장시킬까 봐서 무서운 거야. 예. 왜 비서들이 그렇게 호가호위를 하겠어요? 박근혜가 무서우니까 그런 겁니다. 예. 사실 대중과 소통이 제대로 된다면은 비서들이 호가호위할 수가 없어요. 왜?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예.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앞에 가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내시한테 시키는 겁니다. 옛날 그런 꼬라지 많이 봤어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지금 또 꽤 맹망 있는 그 인간 말이야. 예.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 내 그 아가씨를 잘 알거든. 그래서 그 아가씨가 밥안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유부녀입니다. 예. 당시에.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제2부속실인가 제1부속실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 받은 아가씨였는데 물론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 시절부터 국회에서 이제 비서로 예. 모셨던 아가씨죠. 이제 전화를 많이 온대요. 오면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각하 심기가 어떠신가요? 뭐 이지를 하는 거야. 네. 이제 심기 취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심기 취재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다. 예. 그러면 그래? 그러면 좀 일정 좀 잡아줘 만들어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이게 사실 무섭게 보이면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각하 심기가 어떠냐? 이건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혹시 노하지는 않을까? 네가 먼저 한번 슬쩍 물어봐라. 이제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이 문고리 권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무조건 측근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다 잘라내야 된다며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재호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말 되는 얘기야. 니들은 안 그랬냐 인간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측근들이 잘못도 없는데 왜 쳐내느냐.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잘못도 없는데 왜 쳐냅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워낙 겁을 줘놓으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입도 뻥긋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고리들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고리에 옛날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쳐내면은 최소한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선일보도 좀 제발 쳐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릴 만큼 지탄도 받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그자들이 농단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데 절대 다수인데. 여론조사가 뭐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여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실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허상인지
실상인지 그것이 아니, 분명치 과거에 않더라도. 뭐 사실 저기 측근들이 바로 하지 않는데도 뭐 측근 쳐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그런 자칭 언론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주장 자체가 100% 맞다고 보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맞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문고리가 또 생깁니다. 아니 가가지고 면전에서 직언을 못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되게 그 독재자들이 말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든 독재자들은요. 네. 집권 초반에 계획가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두환도 그랬어요. 전두환도 언론 계획했습니다. 물론 통폐합하면서 워낙 무식하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그 애먼 언론들 갖다 죽여서 그렇지. 그때 사실 언론도 문제 무지무지하게 많았거든. 그때도. 아이 그럼요. 월급을 안 주니까 가가지고 공갈 치고 아유 조그마한 시골의 기관장들 기자라면 칠 벌벌 떨었어요. 그걸 갖다가 한 칸에 쳐낸 것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언론 투표합 중에서 언론의 나쁜 점 아주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도일사라는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방지가 뭐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니까 뭐 그런다지 않습니까? 굴뚝만 보면 찾아가가지고 공갈 협박해서 광고비 뜯어내는 그런 아니, 뭐 언론들이 지금도 적잖았다고.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이제 한 지역에 한 개 지역 언론사만 두도록 하는 것이 전두환식 언론개혁 해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도 일사제를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또 이제 전두환 같은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인간들이 그때 총칼로 하니까 또 이제 그게 그냥 그 말 그대로 됐겠습니까? 진짜 그런 그 저기 브로커 같은 새끼들 쳐냈으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환호했지. 브로커를 쳐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말 바른 말 하는 놈들 다 쳐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계획이 아니라 계악이 돼버린 거죠. 예. 여하튼 모든 독재자들은 다 초반에 계획합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를 갖기 때문에 점점 찍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재규처럼 카카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하고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차지치를 먼저 쏴 죽이고 카카 대국적으로 정치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불통이 아니에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삽니다. 왜 이렇게 측근들을 못 칠까요? 측근 없으면 정치 못하는 건가요? 전 그래 보입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한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이 없이 정치를 못 할 능력이 없다.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통치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런 점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 치를 떠는 과정에서 배신 트라우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배신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공적 라인을 불신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사람들을 계속 신뢰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나쁜 습관으로 굳어졌다. 이런 이제 이유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측근이 보통 측근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냥 저냥한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보통이 아니라는 정황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젊은 시절 박근혜의 멘토였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의 관계, 그다음에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여하튼 뭐 심상한 관계는 아니다. 심상이라는 건 보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거는 누구나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보통이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쳐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단도리해서 그냥 내 손발로 심부름만 하고 진짜 이끈게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놈들이 내가 청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국정을 농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용납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쳐내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롭죠. 그리고 정말로
그 십상시가 추군을 성공을 바란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놈 아무도 없더라고. 아니 뭐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가 붙잡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와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정윤회는 어떨까요? 지금 정윤회도 뭐 대통령하고 연락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는 국민은 없어 보입니다. 뭐 정윤회도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사장님도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하고 무척 가까워서 밤마다 담 넘어서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만났다. 이런 소문이 나돌 정도로 억측과 오해를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 정윤회에 대해서 또 감정이입이 되시나 봐. 그런데 노 대통령이 뭐 측근 실세들이 이 농단을 피워도 될 여지를 남겨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법 위의 권력자였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나야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고.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 그때 마지막에 무슨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뭐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네. 그나마 유일하게 네. 우호적인 그런. 그것도 사실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해서 쓴 건데 남들은 또 우호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참 나 그렇게 계산을 보면 또 참 내 머리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하튼 그 외에는 뭐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죠. 만약에 뭐 그런 관계를 굳이 따진다면 정윤회 같은 관계를 굳이 따진다면은 이광재 정도가 되겠죠. 이광재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완벽한 오해였기 때문에 정윤회하고 저하고는 기가 다르죠. 다르긴 한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 정윤회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오히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그 윤용 장관이 얘기했던 그 지역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을 쳐내는 이 과정을 오히려 저는 주목을 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부분만 놓고 해석을 해본다면은 정윤회의 기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물론 정윤회도 자기 자신의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하고 과장에게 문제가 있다. 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딸과 관련된 내밀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그것도 여성인 대통령에게 남자가 얘기한다는 건 정말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가깝다 손 치더라도. 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누가 했겠느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동성의 사람이만이 이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자가. 남자는 그 얘기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건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내밀한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런 가정이 맞다면은 정윤회는 억울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저 한겨레신문하고 기자하고 인터뷰도 그렇게 했더만 난 절대 아니다. 그러면 당신 전처냐?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예. 모르긴 뭘 몰라. 알겠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또 화제의 인물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네. 좀 실망했죠. 서울 시민 인권 헌장 재정 관련해서 자신의 그 절대 지지 기반이었던 인권 관련 시민운동 단체로부터 질타와 비판을 받았던 박원순 시장입니다.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문 올렸습니다. 올리긴 했는데 이제 서울 시민 인권 헌장 제정에는 결국 끝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시민들끼리만 이렇게 인권 헌장을 채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됐어요? 예. 결국 되긴 됐네. 아니. 그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 차원에서. 예. 글쎄요, 뭐 일종의 저는 우클릭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정치적 행보라고 봅니다. 예? 무조건 악수예요. 악수예요? 네. 아니 그래도 그 우파 특히 그 개신교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환심을 사지 않았을까? 뭐 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도감 정도는 주지 않았겠나? 뭐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닙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예.
결국 아니 사실 표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거를 노리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낸 놈이 있다면 그런 미친 놈이지. 그리고 네, 누군지 잘 압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얘기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저기 대권병에 걸리면 저런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렇게 해서 우클릭을 한다고 해서 안심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안 찍습니다. 안 찍죠 결국에는. 안 찍어요. 예. 그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우클릭을 함으로써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군사정권 시대가 돼가지고 네. 하이씨 이제 야당 정치인이 집권을 하면은 다시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다시 일으킬 정도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애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제스를 취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의 문제인 건데요. 박원순이가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박원순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아이 인간 됐네 하면서 지지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즉 들어올 필요는 없고 대신 나갈 필요는 존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개신교계의 어떤 정서 그리고 교리적 그 해석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매우 잘 아는데 말이죠. 이건 제가 봐도 패착이라고 봅니다. 동성애권으로 표를 잃는다?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 스스로가 동성애자이거나 하지 않고서는 표를 잃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자의 어떤 그런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서울시민인권원장 제정에 찬성을 했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것 때문에 떠날 표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뭐 동성애 그리고 또 문제 들어올 표들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소수자에 대한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동성애라는 건 성소수자 문제 아닙니까? 네. 저는 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저는 주목하는 겁니다. 네. 그게 그 서울시가 관여를 해서 인권 헌장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성소수자 문제가 들어갈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를 한다면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여하는 인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다퉈가지고 만장일치를 못하고 표결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떠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그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우르르 따라오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은 하더라고. 여하튼 그게 맞든 아니든 그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권헌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가장 입에 거품 물고 욕하는 사람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입니다. 똑같은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역시 1위 하면은 문제야. 결국은 안철수도 자멸하더니 박원순도 자멸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표기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만천하에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남몰래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 그런 판단과 또 해석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보수 개신교인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 사람들 반대에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천하에 선언한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똑같은 거예요. 일베가 와가지고 황산을 뿌리니까 우리 아무리 맞는 얘기도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예. 참나. 아이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런 판단, 관념 이것과 무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야 나도 그렇게 썩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제 미디어에 있던 국민TV의 조합원들이 우리도 조합원 인권헌장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하세요 해가지고 조합원들끼리 막 웅짝웅짝 해가지고 만들었어. 헌장을 딱 보니까 성소수자 동성애의 권한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하면은 이게 좀 보수적인 조합원들 가입도 안 될 건데 이거 좀 돌릴 수 없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에이 그럼 난 빠질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욕이나 바가지로 먹는 거지.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이 과정을 처리하는 거 사실 그 진보의 리더십은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바로 진보의 리더십.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진보의 리더십은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고, 네. 그게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손 치더라도 정말 절차 투명하고 그리고 과정이 공정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누구도 불만을 표할 수 없는 그런 총의를 모으는 과정. 네. 이게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번에 박원순 시장 그거 완전 실패한 거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면은 설령 그것이 표가 안 되더라도 밀고 간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 다수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었던 힘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참 힘듭니다. 예,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그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그 차원에서의 그 결단과 실천 아니겠습니까? 아유, 하여튼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조선일보의 권력 앞에 순응하라 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상징적으로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뭐 그깟 인터뷰 몇 분 시간 내는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끝까지 안 한 이유 그 맥락을 따져본다면은 참 아쉽네요.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정신이 없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돌아가시면서 더 재평가를 받는. 근데 참 인류사가 다 그렇습니다. 네. 살아실 때는 욕 천나게 하다가 네. 아휴, 그게 결국은 물리적인 목숨을 다해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참 그래도 아주 우량주의 그 차기 아니 뭐 야권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지지자. 뭐 실점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개망한 건 아니니까 예. 다른 부분에서 다시 또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 주변에 좀 박원순 시장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든 자들이 그거는 박원순을 욕할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네. 그건 뭐 주변에 어떤 미친 놈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제정신 갖고 있으면은 까는 소리 하지 마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무슨 뭐 주변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박원순이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박원순 주변에 뭐 그딴 얘기를 하는 놈도 미친 놈도 있겠지. 어차피 정치를 하려면 이런 미친 놈 저런 미친 놈 뭐 다 데리고 가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다 달래가면서. 예, 그래서 뭐 말 안 듣는 놈은 좀 패든가 아니면 뭐 당근을 주든가 아니면 뭐 희망을 주든지 여하튼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오롯이 자신이 지는 거죠. 근데 통상 그렇게 잘못이 됐을 때 그 잘못을 자기 자신이 피해가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각하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야. 까는 소리하고 있는데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새끼들이야. 아무리 주변에 개새끼를 갖고 있어도 그 각하만 제대로 하면은 절대로 개새끼 안 되지. 사실 그 문고리 권력을 끝까지 곁에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네. 문고리 권력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탓이죠. 그 자들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탓이 크죠. 예. 미디어 협동조합 이제 1년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가 내년 12월, 3월 3일이면 딱 2년이죠. 그렇죠. 12월 26일이었나요? 24일이었나요? 첫 모임을 가진 이후로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하여간 그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뭐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진짜 국민 TV가 딱 생기면은 기성 언론들의 그 영향력을 능가하는 뭔가 큰 힘을 가진 매체가 되기를 바란 그 기대치에는 아주 현격하게 미달하고 있다. 이런 점은 저희가 또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 정도라면은 기자 한 50명 확 뿌려버리면은 사실 좀 긴장을 줄 수 있는데 이 방송은 상대들이 너무 그대 자본들이에요.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자들 전부 다 합치면은 뭐 1,000명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고 실제 취재 기자가 1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조직이 서로 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나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말하자면 탈출구가 있다면은 예. 워낙 그런 뭐 수백 명을 거느린 그 거대 방송사들이 이제 오로지 그냥 권력 해바라기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나 미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뉴스K 취재 인력을 딱 더블로만 늘려도 완전히 그냥 뭐 팽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성 언론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또 뭐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죽을 지경인데 여기서 지금 당분간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잘해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조합원들이 이런 점들을 대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고 네. 채찍도 아낌없이 가해 주시지만은 예.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보듬고 있다. 이게 한 가닥 위안이 있죠.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야 한다? 갖고 계신 뭐 청사진 있으십니까? 이제 한 6월쯤 되면은 우리도 형편이 약간 좀 호전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4월을 또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월조합비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1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게 한 3,000명 정도는 또 선납자들 한 분이라서 그래서 예. 따지고 보면 한 14,00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3,000명은 이미 선납을 해가지고 이미 다 우리 딱 써버렸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돈은 11,000명 돈밖에 안 들어옵니다. 예. 이제 4월이 되면은 다시 이제 선납하신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상당수가 다시 또 선납을 하리라고 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매덕의 자본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오늘도 자원봉사자들 나와가지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입했지만 월조합비를 안 내시는 그런 분들에게 월조합비를 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뭐 자원봉사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루에 뭐 3,40명씩 꾸준히 늘어나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뭐 한 달이면은 한 700~800명은 늘어날 것이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 만 6월쯤 되면은 그 한 18,000명은 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고 네. 이제 숨통이 트이면은 예. 4월의 늘어난 자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K도 더 폼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 올해는 또 라디오에 좀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시도를 해서 좀 풍성하게 돈을 안 들이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덜 들이면서 예. 저희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여간 2015년에 저희가 아주 비상한 그런 계획과 의지로 국민 TV가 국민의 TV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또 조합비 그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매달 11,000원씩 납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좀 동참해 주십시오. 늘어나면은 네. 진짜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좀 버거워요, 사실. 네. 저 뉴스K 하느라고 그냥 수십 명을 동시에 뽑았더니 지금 그냥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예. 새 역사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새 역사를 창조한다니까 그 박정희 말처럼 들리는데 예. 뭐 창조 경제라든지 이런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과 고통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불금쇼도 그 편집하기 위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잖아. 예.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네. 이유 없는 인기는 없어요.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